K9 자주포에 또 밀렸다고? 왜 이기지를 못하는 거야? 영국 방위산업의 중견기업 브리테니카 디펜스의 수석 애널리스트인 마이클 터너는 이메일을 확인하며 눈살을 찌푸렸습니다. 그는 요즘 들어 점점 더 자주 듣게 되는 이야기를 또다시 접하고 있었죠. 미안하네, 마이클. 이번에도 우린 한국 제안에 밀렸어. K9 자주포가 가격 대비 성능에서 우리 제품을 압도했다는군. 게다가 기술 이전까지 포함된 패키지였어. 마이클은 이해가 안 된다는 표정으로 컴퓨터 화면을 꺼버렸습니다. 원래대로라면 핀란드 계약은 확실했어야 했는데 한국에서 비겁한 방법을 쓴 게 분명해. 브리테니카 디펜스는 지난 40년간 북유럽 국가들과 탄탄한 관계를 유지해 왔었죠. 하지만 지난 3년간 상황이 급격히 변했습니다. 유럽, 중동, 심지어 라틴 아메리카까지 한국산 무기들이 시장을 잠식해 들어오고 있었어요. 대체 어떻게 된 거지? 그는 중얼거렸습니다. 어떻게 제대로 된 전차 하나 없이 가난한 나라가 갑자기 세계 최고 수준의 무기 체계를 만들기 시작한 거야? 마이클은 이 문제를 직접 파헤쳐보기 위해 몇 번의 전화통화와 이메일 교환 끝에 서울행 비행기 티켓을 예약했습니다. 비행기 안에서 그는 태블릿으로 자료를 검토했죠. 10년 전만 해도 한국의 방위산업은 글로벌 10위권 밖이었다. 그런데 지금은 폴란드와 역대급 계약, 호주와 협상, 사우디아라비아와 UAE까지 진출. 무언가 놓치고 있는 게 분명했다. 인천공항에 도착한 마이클을 맞이한 것은 젊은 여성이었다. 터너 씨, 안녕하세요. 저는 김지원입니다. 국방기술진흥연구원 소속이에요. 마이클은 의아했다. 그가 기대했던 것은 딱딱한 군인이나 나이든 관료였지 30대 초반으로 보이는 세련된 여성이 아니었다. 반갑습니다, 김 박사님. 이렇게 직접 마중 나와주시다니 영광입니다. 지원은 미소 지었다. 아직 박사는 아니에요. 그냥 지원이라고 불러주세요. 영국에서 런던 대학교 킹스 칼리지에서 방위산업 정책으로 석사를 마쳤어요. 며칠 동안 제가 안내해 드릴게요. 차에 오르자 지원이 말했다. 먼저 뭘 보고 싶으세요? 우리 연구원에서 준비한 일정이 있지만 터너 씨의 관심사에 맞춰 조정할 수 있어요. 마이클은 잠시 생각했다. 현장을 보고 싶습니다. 실제로 이 모든 무기들이 어디서 만들어지는지. 그렇군요. 지원이 고개를 끄덕였다. 그럼 창원부터 시작하는 게 좋겠네요. 한국 방산의 심장부로 가볼까요? 경상남도 창원에 도착하자 마이클은 자신이 상상했던 것과는 완전히 다른 광경을 마주했다. 그가 예상했던 것은 구식 중공업 단지였다. 하지만 그의 눈앞에 펼쳐진 것은 첨단 시설들이 즐비한 미래지향적 산업 단지였다. 지원이 설명했다. 여기가 주요 생산기지입니다. K2 흑표 전차와 K9 자주포가 여기서 태어나죠. 이건 예상 밖이군요. 마이클이 중얼거렸다. 지원은 웃으며 말했다. 대부분의 외국인들이 그렇게 말해요. 한국이 여전히 80년대에 멈춰 있을 거라고 생각하시나 봐요. 공장 내부로 들어서자 거대한 로봇팔들이 정밀하게 움직이며 전차 포탑을 조립하고 있었다. 자동화된 생산 라인, 품질 검사 스테이션, 그리고 디지털 트윈 시스템까지. 마이클은 자신이 방산 공장이 아닌 첨단 IT 기업을 방문한 듯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마이클이 물었다. 여기서 1년에 몇 대나 생산하나요? 정확한 숫자는 기밀이지만 폴란드 계약을 맞추기 위해 생산량을 3배로 늘렸어요. 여기 오신 김에 특별한 분을 소개해 드릴게요. 그들은 설계부서로 이동했어요. 넓은 사무실에서 한 남자가 3D 홀로그램 디스플레이를 보며 무언가를 검토하고 있었습니다. 박준호 박사님, 손님 모셔왔습니다. 60대 중반으로 보이는 남자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마이클은 즉시 그의 눈빛에서 무언가 남다른 것을 느꼈죠. 지치고 늙은 관료가 아니라 열정과 지성이 가득한 눈빛을요. 아, 영국에서 오신 분이군요. 어서 오세요. 박준호가 손을 내밀었습니다. 제가 K 흑표 전차의 첫 설계를 시작했답니다. 이제는 자문 역할만 하지만요. 마이클이 고개를 숙였다.
영광입니다, 박사님. 정말 인상적인 시설이군요. 박준호는 미소 지으며 많은 분들이 한국의 방산 성공이 갑자기 이루어진 것처럼 말하지만 사실은 40년 넘게 준비해온 결과입니다. 제가 젊었을 때는 미국산 M48 전차 부품을 역설계하는 것부터 시작했어요. 지금의 성공은 하루아침에 이루어진 게 아닙니다. 마이클은 박준호가 더욱 궁금해졌죠. 그렇다면 전환점은 무엇이었나요? 언제부터 한국이 세계 시장을 노리게 된 건가요? 박준호의 표정이 진지해졌습니다. 2010년대 초반 우리는 중대한 결정을 내렸습니다. 더 이상 좋은 국산 무기가 아닌 세계 최고의 무기를 만들기로 한 거죠. 이때 문이 열리며 한 남자가 들어왔습니다. 잘 차려입은 40대 후반의 남자였다. 아, 이사님. 지원이 반갑게 인사했다. 영국에서 오신 마이클 터너 씨를 소개합니다. 브리테니카 디펜스의 수석 애널리스트이십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저는 강태준입니다. 해외사업본부 이사죠. 마이클은 강태준의 영어가 완벽하다는 것에 놀랐습니다. 보스턴에서 10년 살았습니다. 강태준이 마이클의 생각을 읽기라도 한 듯 말했습니다. MIT에서 로봇공학 박사 학위를 받았죠. 원래는 반도체 산업에 있다가 방산 쪽으로 옮겼어요. 박준호가 끼어들었습니다. 이게 바로 제가 말하려던 변화입니다. 민간 기업의 첨단 기술이 방산으로 유입된 거죠. 첨단 산업의 인재들과 기술이 방산 분야로 들어왔어요. 그게 게임 체인저였습니다. 다음 날 지원은 마이클을 대전의 국방과학연구소로 안내했어요. 한국의 DARPA라 불리는 이곳은 최첨단 군사기술 연구의 산실이었죠. 지원이 자신감에 찬 표정으로 말합니다. 여기서는 공개 가능한 부분만 보여드릴 수 있어요. 하지만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흥미로울 거예요. 연구소 내부의 공개 전시관에서 마이클은 한국의 미사일 기술 발전사를 한눈에 볼 수 있었어요. 초창기 나이키 허큘리스 미사일 복제품부터 시작해 현재의 현무2, 현무3, 현무4 시리즈까지. 마이클이 말했어요. 이건 놀랍군요. 불과 30년 만에 이 정도까지 발전하다니. 지원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위기의식이 혁신을 만들어냈어요. 북한과의 대치 상황에서 우리는 기술적 우위가 생존의 문제라는 걸 알았죠. 그때 한 젊은 과학자가 다가왔죠. 안녕하세요. 저는 임현우입니다. 유도무기 연구센터에서 일하고 있어요. 마이클은 임현우와 악수했습니다. 30대 초반으로 보이는 그는 너무 젊어 보였어요. 현우 박사는 우리 연구소에 떠오르는 별이에요. 지원이 소개했다. MIT에서 인공지능을 전공하고 스탠포드에서 로봇공학으로 박사 학위를 받았죠. 네, 원래는 실리콘밸리에서 자율주행차 개발하던 사람입니다. 임현우가 쑥스럽게 웃었다. 그런데 조국의 부름을 받고 돌아왔죠. 부름이요? 마이클이 궁금해했어요. 2020년부터 시작된 국방혁신 4.0 프로젝트예요. 지원이 설명했다. 해외에서 활약하는 한국인 과학자들과 엔지니어들을 특별 영입하는 프로그램이죠. 연봉도 민간 기업 수준으로 올리고 연구 자율성도 보장했어요. 임현우는 고개를 끄덕였다. 이제 저희 센터에는 전 구글, 테슬라, 보스턴 다이내믹스 출신들이 함께 일하고 있어요. 민간 첨단 기술을 군사 분야에 적용하는 겁니다. 방산 기술은 이제 자동차 마이너스 조선 마이너스 전자 기술의 융합체가 되었어요. 지원이 덧붙였다. 자동차의 엔진 기술, 중공업의 조선 기술, 반도체의 센서와 레이더 기술이 모두 군사 플랫폼에 들어가고 있죠. 마이클은 잠시 생각에 잠기며 부러운 느낌을 받았죠. 그렇다면 한국 방산의 특별한 점은 min-군 기술 융합이군요. 정확합니다. 우리는 이것을 K-컨버전스라고 부릅니다. 군사 기술과 민간 기술 사이의 경계를 허무는 것이죠. 점심시간 그들은 연구소 구내식당에서 식사를 했습니다. 마이클은 여전히 생각에 잠겨 있었죠. 무엇이 궁금하신가요? 지원이 물었다. 한국의 이런 성공이 지속 가능할까요? 아니면 일시적인 현상일까요? 지원은 진지한 표정으로 답했습니다. 그건 우리도 고민하는 부분이에요.
하지만 한 가지 확실한 건 우리가 단순한 하드웨어 판매를 넘어 시스템 통합과 기술 생태계 구축으로 나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어떤 의미죠? 폴란드와의 계약을 생각해 보세요. 우린 단순히 K2 전차와 K9 자주포만 판 게 아니에요. 정비체계, 훈련 시스템, 시뮬레이터, 심지어 현지 생산 기술 이전까지 포함된 패키지였죠. 이건 수십 년간 이어질 파트너십의 시작입니다. 마이클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가 처음 예상했던 것보다 상황은 훨씬 더 복잡하고 심오했죠. 서울로 돌아온 마이클은 용산 미군기지 근처의 한 카페에서 또 다른 만남을 가졌습니다. 주한미군 소속 로버트 앤더슨 대령이었습니다. 터너 씨 한국 방산에 대해 조사 중이라고 들었습니다. 앤더슨이 커피를 홀짝이며 말했습니다. 흥미로운 주제죠. 미국은 어떻게 보고 있나요? 동맹국이 갑자기 글로벌 방산 강자로 부상하는 것에 대해서요. 앤더슨은 잠시 생각하더니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복잡한 감정이죠. 한편으로는 자랑스럽습니다. 우리가 수십 년간 지원해온 동맹국이 이제 스스로 서게 된 거니까요. 다른 한편으로는 솔직히 경계심도 있습니다. 경계심이요? 한국은 이제 유럽에서 우리 방산 기업들과 경쟁하고 있어요. 특히 폴란드 계약은 워싱턴에 작은 충격을 줬죠. 하지만 더 큰 그림에서 보면 이건 결국 서방 동맹의 강화입니다. 러시아와 중국 무기에 대한 의존도를 줄이는데 한국이 기여하고 있으니까요. 그때 지원이 도착했습니다. 그녀와 함께 중년의 남성이 있었습니다. 터너 씨, 앤더슨 대령님 안녕하세요. 지원이 인사했다. 이분은 이동훈 국장님입니다. 방위사업청 국제협력관이세요. 이동훈은 정중하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영국에서 오신 손님을 위해 제가 직접 나왔습니다. 우리의 성공 비결은 3가지입니다. 이동훈이 설명했다. 첫째, 성능 대비 가격 경쟁력. 둘째, 기술 이전 의지. 셋째, 정치적 유연성이죠. 정치적 유연성이라니요? 마이클이 물었다. 이동훈은 미소 지었다. 우리는 서방과 비서방 국가 모두와 거래할 수 있습니다. 물론 유엔 제재 대상은 제외하지만요. 중동이나 동남아시아 국가들은 미국이나 러시아에 완전히 의존하고 싶지 않아 합니다. 한국은 그들에게 제3의 옵션이 되어주고 있죠. 앤더슨 대령이 끼어들었습니다. 그게 바로 우리가 때때로 불편해하는 부분이기도입니다. 이동훈은 웃으며 어깨를 으쓱했죠. 우리도 생존해야 합니다, 대령님. 지정학은 결국 실용주의입니다. 점점 대화가 깊어지면서 마이클은 한국 방산의 부상이 단순한 산업적 성공을 넘어선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이는 동아시아의 새로운 질서, 그리고 글로벌 안보 구조의 미묘한 변화를 의미했죠. 이동훈이 진지하게 말했습니다. 우리의 궁극적인 목표는 자주국방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단순히 무기를 갖는 것이 아니라 기술을 보유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미래 전쟁은 기술 전쟁이 될 테니까요. 마이클의 한국 방문 마지막 날, 지원은 그를 한 비밀 시설로 안내했습니다. 그곳은 한국항공우주산업의 미래 전투기 개발센터였죠. 여기서 KF-21 보라매가 태어났습니다. 지원이 자랑스럽게 말했다. 한국 최초의 자체 개발 전투기죠. 넓은 경납고 안에는 날카로운 선을 가진 전투기가 마치 곧 하늘로 날아오를 듯한 자세로 서 있었어요. 마이클은 그 우아한 디자인에 감탄했습니다. 이건 F-35와 유로파이터의 중간쯤 되는 성능인가요? 그가 물었다. 정확합니다. 당찬 목소리가 대답했습니다. 안녕하세요. 배준호입니다. 반가워요. 저는 KF-21 시험 비행 파일럿입니다. 이 아이는 4.5세대 전투기로 스텔스 성능은 완전하지 않지만 다재다능한 전투기입니다. 마이클은 감탄했습니다. 한국이 이제 자체 전투기까지 개발하다니. 지원이 말했습니다. 이건 시작에 불과합니다. KF-21은 우리의 첫 번째 독자 개발 전투기지만 이미 KF-X 블라크 1을 설계 중이에요. 그리고 무인 전투기도 개발 중이고요. 배준호가 덧붙였습니다.
저희 목표는 2030년까지 글로벌 항공우주 방산 5대 강국이 되는 것입니다. 야심찬 목표지만 불가능하지 않아요. 잠시 후 그들은 시뮬레이션 센터로 이동했어요. 그곳에서 마이클은 가상현실 헤드셋을 쓰고 미래 전장 시뮬레이션을 체험할 수 있었죠. 가상 공간에서 마이클은 미래의 전장을 목격했습니다. 자율 로봇들이 전선을 누비고 인공지능이 지휘 결정을 보조하며 드론 무리가 하늘을 장악하는 광경이었어요. 이게 한국이 준비하는 미래군인가요? 헤드셋을 벗으며 마이클이 물었습니다. 네, 우리는 초연결 전장을 준비하고 있어요. 인구가 줄어드는 상황에서 우리는 기술로 그 격차를 메워야 합니다. 방문이 끝나고 마이클은 지원과 함께 서울 남산타워가 보이는 레스토랑에서 마지막 식사를 하기로 했습니다. 일주일간의 여정이 그의 시각을 완전히 바꿔놓았죠. 이제 이해하시겠어요? 한국 방산의 성공이 우연이 아니라는 것을요. 마이클은 와인잔을 들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이제 이해합니다. 이건 40년에 걸친 여정의 결과군요. 기술, 정책, 산업, 그리고 사람들의 집념이 만들어낸 결과물. 지원이 진지하게 덧붙였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생존 본능이에요. 우리는 강대국에 둘러싸인 작은 나라입니다. 우리에게 방사는 선택이 아니라 필수였어요. 마이클은 창밖으로 빛나는 서울의 스카이라인을 바라보았습니다. 영국으로 돌아가면 보고서를 써야겠군요. 한국 방산의 부산 게임 체인저의 탄생이라는 제목으로요. 그럼 한 가지 조언을 드릴게요. 지원이 미소 지었죠. 한국을 과소평가하지 마세요. 우리는 항상 사람들의 예상을 뛰어넘어왔으니까요. 마이클은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더 이상은 과소평가하지 않을 겁니다. 이제 한 가지 확실한 것은 세계 방산 지형이 영원히 바뀌었다는 사실이니까요. 그리고 그 중심에 한국이 있습니다. 6개월 후 런던의 한 컨퍼런스룸. 마이클 터너는 글로벌 방위산업 동향 세미나에서 발표를 마쳤습니다. 결론적으로 한국 방산의 부상은 단순한 산업적 성공 사례가 아닙니다. 이는 21세기 기술 패권과 안보 환경의 변화를 상징하는 현상입니다. 질의응답 시간. 한 참석자가 물었습니다. 터너 씨, 브리테니카 디펜스 같은 전통적인 유럽 방산 기업들은 이런 변화에 어떻게 대응해야 한다고 보시나요? 마이클은 잠시 생각하더니 대답했다. 경쟁하기보다는 협력해야 합니다. 한국은 기술 융합의 천재들입니다. 우리가 가진 전통적인 노하우와 그들의 혁신을 결합한다면 새로운 가능성이 열릴 것입니다. 세미나가 끝난 후 마이클은 자신의 사무실로 돌아왔습니다. 책상 위에는 서울에서 찍은 사진들이 놓여 있었어요. K 전차 앞에서 웃고 있는 지원, 연구소의 이면우, 그리고 KF-21 옆에 선 배준호 조종사. 이때 그의 컴퓨터에서 이메일 알림이 울렸습니다. 발신인은 김지원이었죠. 마이클, 새 소식이 있어요. 우리가 이번에는 UAE와 대규모 계약을 체결했어요. 그리고 영국 방산부와의 기술 협력 논의도 시작되었다고 들었어요. 아마도 곧 다시 만나게 될 것 같네요. 당신의 보고서가 큰 영향을 미쳤다고 해요. 마이클은 미소 지었습니다. 그가 예상했던 것보다 변화는 더 빨리 찾아오고 있었습니다. 세계 안보 질서의 새로운 장이 열리고 있었고 그는 그 변화의 증인이 되었죠. 창밖으로 런던의 흐린 하늘을 바라보며 그는 생각했습니다. 한국 방산의 시대가 왔구나.